계속해서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수의 나눗셈을 생각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유리수로 확장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수의 나눗셈은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부터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이러한 두 식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4에다가 5를 곱하면 20이 된다라는 건데, 얘를 바꿨으면요, 20을 5로 나누면 4가 된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또한 20을 4로 나누면 5가 된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곱셈이 성립하게 되면 이러한 두 개의 나눗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정수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정수로 오면요, 정수에서는 이게 음수 양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5를 곱하면 플러스 20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결국 플러스 20을 누구로 나누면, 플러스 5로 나누면, 나눗셈 기호부터 쓸까요? 나누기 플러스 5가 되면 플러스 4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플러스 4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돼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나눗셈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플러스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인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20을 플러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플러스 20을 누구로 나누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나눗셈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자, 봅시다. 여기 플러스를 플러스로 나누면 양의 부호를 갖습니다. 그죠? 여기는 음수로 나누면 역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의 결과는 뭐가 되는구나?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호가 다른, 자,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입니다. 이 두 수를 나누었더니 결과는 음수가 되었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고 음수인데 둘을 나누었더니 결과는 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양수를 양수로 나누는 경우나 혹은 음수를 음수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결국은 여기는 플러스 양의 부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부호 옆에 뭐가 붙으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20과 5의 절대값의 나눗셈이죠. 그 몫이 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두 수의 절대값 있죠. 절대값들의 나눗셈의 몫입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 절대값이 2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5, 절대값 5죠? 그래서 20을 5로 나눈 몫이 4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4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양수를 음수로 나누는 경우나 혹은 음수를 양수로 나누는 경우, 요런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결과는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음의 부호를 붙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두 수의 절대값들의 나눗셈의 몫이 오면 돼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아까 안 봤나요? 부호가 둘 다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과 5의 절대값인 20 나누기 5의 목 4가 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음수의 양수니까 나눗셈의 부호가 서로 두 수가 다르다면 결과는 음의 부호로 결정이 되고요. 역시 이 자리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4가 온 거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요. 두 수의 절대값들의 나눗셈의 목 4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려움 없이 우리가 또 정수에서의 나눗셈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플러스 35를 마이너스 7로 나누면 뭐가 될까라는 건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입니다.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35를 7로 나눈 몫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2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결과는 뭐가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둘 다 음의 부호를 달고 있습니다. 즉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부호는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두 수의 절대값, 즉 22를 절대값 2로 그죠? 나눈 몫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플러스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면 정수의 나눗셈이 그냥 되는 거예요. 거저먹기죠? 자,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플러스 2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뭐냐 하면 0을 누구로 나누면 플러스 2로 나누면 누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0을 뭐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0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아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0을 0으로 나누면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여기서는 0을 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0을 0으로 나눴다라는 요 좌변이 똑같은 걸 나타냅니다. 근데 우변의 결과가 전혀 달라요. 플러스 2고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수학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둘 다 잘못된 표현들이구나. 왜냐하면 0으로 나누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도록 하세요. 됐죠? 다만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구나.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결과는 그냥 0이구나 라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결과는 0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정수의 나눗셈은 끝난 겁니다. 이제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자, 앞서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을 보면요. 이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에서 사용하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유리수에 적용시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유리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수의 나눗셈도 앞서 배웠던 정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리수에 적용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4 유리수죠. 얘를 플러스 1.7 즉 유리수입니다. 얘로 나눈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그랬죠? 자, 이쪽은 음수, 양수니까 부호는 음의 부호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두 수의 절대값들을 나눈 몫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알고 있죠? 3.4 안에 1.7이 몇 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가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2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거 해봅시다. 마이너스 4.5가 마이너스 0.9로 나누어지면 뭐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부호가 같은 부수의 나눗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양의 부호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나눈 그죠? 요 몫이 요 자리에 오면 되는 거죠. 근데 4.5 안에는 0.9가 5번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플러스 5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유리수의 나눗셈은 정수의 나눗셈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밑에다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리수의 나눗셈은 첫 번째, 부가 같은 부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요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두 수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절대값들을 나누었을 때의 몫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호가 다른 부수의 나눗셈은 부수의 절대값을 나눈 그 몫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앞서서 우리가 본 내용이긴 하지만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0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유리수의 나눗셈 여기 한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예, 유리수의 나눗셈인 거 보셨으니까 올립니다. 자, 요거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부호가 같은 부수의 나눗셈은 부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이고요. 부호가 다른 부수의 나눗셈은 부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0이고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이 초등학교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분수 있죠? 이 분수를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음의 정수인 분수예요. 그러니까 분자나 분모가 음의 정수인 분수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5라는 이런 분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수는요. 우리 플러스 5를 누구로 마이너스 2로 나눈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호가 다른 부수의 나눗셈이니까 부호는 음의 부호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들의 나눗셈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다시 분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음의 부호가 맨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들을 분자 분모에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것과 똑같고요. 이건 부호가 같은 부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양의 부호로 결정이 되고 절대값들을 나눈 몫이 이 자리에 오면 됩니다. 근데 얘를 다시 분수로 바꿔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따라서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의
음의 부호가 등장하는 경우는, 음수가 등장하는 경우는 얘네들을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부호를 결정한 다음에 간단한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